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 주식고래 홍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5105님의 문자입니다. 나노 18,707, 네, 나노 종목명 코드였네요. 나노 보유 비중 70%, 매수가 2,515원, 가을까지 향후 전망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노 매수가가 이렇게 컸는지 제가 잠깐 착각을 할 뻔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나노라는 기업, 그다음 나노라는 종목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이제 2,515원. 조금 높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비중이 너무 많아요. 비중 한 70%로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2,515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가 한 요 정도로 좀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5월 달에 좀 매수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밑꼬리를 쫙 달아주는 이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 14일, 화요일.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와주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매매가 진행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매수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눌려주면서 계속 눌리다가 121선 이탈하고 121선 저항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추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 손실률 자체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비중도 또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 반등이 없으면 무조건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음봉으로 그냥 빠져버렸다. 이러면은 전량 정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전량 정리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비중에서 40%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만 좀 대응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40% 정리하셨잖아요. 그거 뭘로 매매하느냐? 제가 이따가 드리는 아모그린텍이 17% 반등했던 것처럼 그 이상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손실률을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비중 한 40% 정도는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08님의 문자입니다. 매도 시점을 놓쳤습니다. 풍국주정 20% 매수 단가 22,300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계속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풍국주정 이제 그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좀 예전에 좀 매매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풍국주정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를 이제 판매하는 업체예요. 근데 왜 수소차랑 관련 있느냐? 이 종목이 이 기업이 술을 만들고 있지만 그 기술력에서 이 수소 관련해 있는 기술력이 갖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런 이제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 기술력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차 또는 이제 그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이런 쪽으로 또 관련해서 작년에 강하게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에 그다음에 올해 초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때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빡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근데 그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똑같은 흐름이에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강하게 올라오다가 딱히 이슈가 없고 지지받아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지속적으로 쭉 내려와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늘려주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냥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121선까지 이탈하면서 121선이 모든 이평선들도 이제 다 뚫고 올라가면서 정확한 역배열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봉상에서 역배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면은 무조건 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15,000원 라인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15,000원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더 15,000원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 라인대를 좀 유지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15,000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5,000원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지금 여태까지 상승했던 부분들, 2달 동안 상승했던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한 3달에 걸쳐서 좀 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작 2주, 일주일 정도밖에 올려주지 못했던 것을 당연히 일주일이면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15,000원 이탈했다. 그러면은 10,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리고 10,00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때 이슈 돌면서. 자, 근데 지금은 올라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전량 정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손실을 좀 복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국주정은 15,000원 이탈한다면 10,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전량 정리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416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제조반도체 4,250원에 10%더 가져가도 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뭐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뭐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매수가가 지금 이제 4,250원, 그다음에 비중 10%예요. 괜찮아요. 자, 상당히 좋은 구간인데 일단 4,250원이면 여기쯤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셨고 매수한 이후에 계속 눌려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횡보를 하던 구간의 저항 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정확하죠? 저항 라인 때 지지를 받고 있고 게다가 121선 경기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이 121선을 이탈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종목의 흐름, 그다음에 업종의 상태, 그다음에 현재 이슈 나와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급 상태까지 보시게 되면은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서 계속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4거래일 동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4거래일 동안 음봉이 나와주면서 눌렸죠? 계속 싼 가격에서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올까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 아마 1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고 종목이 눌려버렸죠? 그럼 뭐다? 추가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 한 10%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좀 낮추시고 비중 20%로만 끌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따가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는 지금 구간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겠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728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대창 1,700원에 15% 손절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대창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사실 대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강에 대한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뭐 서원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눌려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이제 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 상한가 나오고 막 급등 나왔었어요. 근데 4월 달 말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그다음에 5월 달에도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5월 달 눌려주는 시장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상한가 급등 막 이래주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들이 수급이 확 몰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매수가를 보시게 되면은 1,700원으로 상당히 좀 높거든요.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1,700원에서 매수를 진행하셨다라는 것은 거의 뭐 이제 거품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땐 1,300원 이상은 다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슈가 나왔던 것도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경제에서 또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중에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거품이 끼면서 확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거래소에서도 투자 경고에 대한 주의를 좀 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쭉 눌려주고 있죠. 수급 상태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다 물타기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또는 여태까지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저점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마 기술적인 반등 또는 수급이 싹 들어오다 보니까 한번 반등이 나올 텐데 올라와줘도 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다 하더라도 1,600원에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비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데 일단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좀 매매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매매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고 눌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 때 1,400원을 이탈을 했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전에 상한가가 나왔어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다음 상한가 나온 이후에 지지받았던 구간, 여기가 바로 1,4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1,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또는 동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1,400원을 이탈한다 또는 1,600원까지 올라왔다. 이때는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창 올라온다면 1,600원에서 정리를 하시고 1,400원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넥센GT 17,000원 비중 19%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종목이 급락세가 나왔던데 전문가님 어떤 이유로 급락했을까요? 일단은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다가 또 상승 나온 다음에 또 급락이 나왔다가 막 이랬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바로 보시게 되면은 수급 상태를 보셔야 돼요.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는데 이 종목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다가 또 그만큼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 그만큼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손바뀜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주포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주포가 쏘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포가 조금 이제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봤던 나머지 잔량의 부분들을 이쪽에서 좀 이제 교체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이제 또 IT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이제 증시와는 관계없이 또 올라가는 종목에 또 우리가 편승하는 또 그런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넥슨GT가 이 시총을 보시게 되면은 6천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제자 기준으로 6천억인데 오늘은 눌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6천억 밑으로 좀 내려갈 만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되는 물량으로 급등과 급락이 막 나와주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그 대주주의 물량을 보시게 되면은 대주주 물량이 또 6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60% 이상의 물량을 갖고 있는데 상장 주식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럼 유통량 자체도 상당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를 조금 꺼려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매를 좀 꺼려하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이건 이제 누적 거래량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누적 거래량이 7만 주가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정말 같은 물량으로 매수하고 매도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또 많이 빠지고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17,000원으로 어제 또는 이제 오늘 좀 내려왔을 때 좀 매매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일단은 적은 물량으로 계속 매매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밑꼬리로 지지라인 때 잡긴 해서 아마 내일 좀 반등이 나온다고 했으면 내일 반등이 나온다. 그럼 이제 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이 또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싹 정리를 하시고 또는 내일 하락한다고 해도 싹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무조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물량은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넥슨GT는 내일장에서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08님의 문자입니다. 차바이오텍 10% 매수단가 2414원 보내주셨는데요. 네, 차바이오텍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랑 지금 이제 주가를 봤을 때 또 많이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소에서 또 이제 공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환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괜찮아요. 상당히 좀 좋은 비중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개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데 들어올 거냐, 이것도 올라주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매수를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근데 종목들이 계속 빠진다. 그렇다고 우리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라인대가 계속 내려가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지라인대가 내려가고 또 내려갔어요. 오늘 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오늘 지지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이제 전량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뭐 외국인들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매수가가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만 원까지는 아마 힘들 겁니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8,000원 정도에서는 최소한의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내일 조정장이지만 오늘 지지라인대를 이탈해버렸다, 오늘 저점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예상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좀 내려갈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매매를 이 종목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또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량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온다고 하면 18,000원에서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5981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원익큐브 3,400원에 20%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조금 또 좀 올라오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원익큐브 이제 여쭤보신 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말씀드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익큐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수가가 3,400원, 그다음에 비중이 20%예요. 딱 20%가 딱 적당한 비중이거든요. 어떤 비중이냐면 손절하기에도 부담 없는 비중이고 추가 매수하기에도 또 부담 없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20%의 비중은 상당히 좋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3,400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작년에 매수를 좀 진행하셨고 계속 눌러주다가 이쪽에도 좀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올해 초에 반등이 좀 나오다가 매수가까지는 가지 못하고 또 다시 한번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왜 그러냐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폰과 또 관련이 있는 또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폴더블 폰 해가지고 이 접히고 또 긁히지 않는 또 그런 이제 액정이잖아요. 근데 그 액정을 또 많은 기업에서 만들고 있지만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또 최초로 또 이제 은나노 기술 또 도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은나노 와이어에다가 또 새로운 또 물질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도 된다. 그래도 앞으로 지금 현재 폴더블 폰이 안 나왔잖아요. 폴더블 폰이 아니라 웨어러블 폰이 나왔기 때문에 웨어러블 폰 다음에 나올 핸드폰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영업이익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평단가가 3,000원 이하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3,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충분히 이 종목은 3,000원 이상 돌파할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매매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만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큐브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서 3,000원 이하로 평단가를 떨어뜨린다면 3,000원 위에서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610님의 문자입니다. 지스마트 글로벌 매수 1,032원에 5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동전주입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단 지스마트 글로벌 오늘 이제 동전주가 됐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좀 눌려주면서 같이 좀 매도가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지글라스를 세계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지글라스는 이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이 기업만 제조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산에 테마파크 조성해서 그쪽에 지글라스를 또 독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는 좀 존재하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과 외국인들밖에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매도를 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 계속 왔다 갔다 물량만 주고받고 있고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반등이 좀 나왔다가 눌러주면서 지금 현재 이슈에 대한 딱히 이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하루에도 그냥 계속 좀 눌려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얼마 전에 한번 24% 정도 장중에 한번 반등이 빡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눌려주다가 결국에는 이 지지라인대, 이 1,000원의 지지라인대를 좀 이탈해서 지금 이제 99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오늘 뭐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긴 했지만 평균 거래량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음날 내일이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고 게다가 좀 매수가가 1,000원 30원이기 때문에 금방 또 복구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